풍요로운 생명의 땅, 갯벌이 내어주는 귀한 선물, 못생긴 물고기의 대명사 짱뚱어. 못생겨서 밤에 좋은 짱뚱어입니다. 외모만큼이나 별난 습성의 소유자, 신출귀몰하는 짱뚱어를 잡아라. 거친 파도도 이들을 막을 순 없다. 못생긴 것으로 손에 꼽히는 노랑가오리. 노랑가오리 열렸다. 노랑가오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딱 2달뿐. 노랑가오리 잡았다. 20kg이 넘는 대물을 찾아 나선 바다 위의 헌터들. 야, 노랑가오리 잡았다. 여름 바다가 내어주는 못생겼지만 맛은 좋은 보물들을 만나본다. 전라남도 영광의 한적한 포구. 꾸물거리는 날씨에도 출항을 감행하는 작은 어선 한 척이 있다. 하루도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라는데 날씨가 흐려갖고 좀 있으면 파도가 일어나버려. 파도가 여기 얼리가 그닥거야 얘. 여름이면 못난이들을 잡느라 바쁘다는 김남식 헌터다. 바다에 나갈 때면 언제나 아들과 함께 한다는 헌터. 아들 김성수 씨도 경력 18년차 베테랑 어부다. 포구에서 20분을 달려 며칠 전 쳐둔 그물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그물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는데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그때 숭어다 숭어. 첫 수확인데도 거들떠도 안 본다? 숭어를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서. 그런데 잠시 후 그물에 뭔가 다시 걸려들었다. 조심해. 바로 어류계의 못난이 서대.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다른 녀석이라는데 민호다. 민호. 이번에는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민어가 잡혔다. 연어라고도 불리는 민어는 담백하고 비린 맛이 적은 고급 어종이다. 얘 여름 보양식이에요. 보양식 그것이. 돈 있는 사람밖에 못 먹어. 없는 사람들은 먹도 못해 그것이. 비싸. 하지만 귀한 민어도 오늘은 조연신세. 주인공은 따로 있다. 도대체 이들이 찾고 있는 못난이의 정체는 무엇일까?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녀석. 시간이 갈수록 애가 타는 헌터. 그런데 그때 가오리다. 가오리야 가오리. 이제 가오리. 가오리 왔다. 노란 가오리 왔어. 애타게 기다린 주인공은 바로 노랑가오리. 이게 진짜 노랑가오리. 납작하고 너부대대한 몸통과 몰려있는 눈 때문에 못난이 생선으로 꼽히는 가오리. 눈처럼 보이는 이것은 가오리의 콧구멍이다. 노란 가오리는 우리가 흔히 홍어라 부르는 일반 상어 가오리와 비슷한 외모. 주둥이가 홍어보다 짧고 대부분이 노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도 안 커. 좀 날이 좋아졌으면 갖다 대시면 큰 놈 걸릴 텐데 날이 흐려버린 게 큰 놈이 안 걸렸구만. 노란 가오리는 20kg 이상 나가야 상품 가치가 있다는데 가오리다. 다시 모습을 드러낸 노란 가오리. 침 2개, 가오리가 침 2개 달렸어. 너침 찌르면 죽어. 가오리 침 빼는 건데 제 굳이 위험한 거예요. 그 가오리 꼬리에 사람이 옛날에는 많이 죽었거든요. 가오리 꼬리 싸가지고 침에. 꼬리에 달려있는 독침에 쏘이면 몹시 아프고 붓거나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한다. 뜬 찔러봐. 그래서 잡자마자 꼬리에 독침을 제거하는 것은 필수. 하지만 이번에도 상품 가치가 없는 작은 가오리. 가오리는 난대성 어류라서 화창하고 기온이 높은 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같이 흐린 날에는 결과가 신통치 않다는데 설상가상 갑자기 파도까지 드세졌다. 끝. 순식간에 강풍에 비바람까지 몰아치기 시작했다. 조금 늦게 가버리면 못 들어가. 파도가 보통 4m.
막 5m씩 일어나버려 좀 있으면 바다에 풍랑주만 내려버렸단 게 지금. 결국 수업 1시간 만에 철수해야 하는 상황. 오늘 수확량은 겨우 3마리뿐이다. 아치 먹기 좋네. 시시각각 얼굴을 바꾸는 바다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 바다 사냥꾼들의 운명. 만선의 꿈은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작아서 팔지 못한 노랑 가오리로 점심 준비를 하는 헌터. 갓 잡아 올린 노랑 가오리 맛은? 먹어라. 다 강아지가 먼저 맛을 보는데 맛이 어떠니? 유기처럼 소고기보다 더 맛있어. 삭혀 먹는 홍어와 달리 노랑 가오리는 생으로 즐겨야 제맛이라고 한다. 동의보감에서는 가오리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해서 이긴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오리에는 신장 기능에 도움을 주는 무기질이 아주 풍부하고요. 그 외에 필수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고영양식품입니다. 헌터의 아내까지 합세해서 노랑 가오리 밥상이 차려졌다. 노랑 가오리 회부터 찜까지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다. 귀에서 구경하기조차 힘든 노랑 가오리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헌터 가족만의 특권. 김치와 찰떡 궁합이라는 노랑 가오리 회. 아들 입에 넣어주기 바쁜데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아픈 아버지를 돕기 위해 어부가 된 아들은 부부에게는 애틋한 존재다. 아들이 나 아빠 아프다고 이러고 돕고 참 기특하고 참 안쓰럽지. 근데 또 지가 좀 고생도 많이 하고 한디 지가 또 이 일에서 또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또 물러주고 해야지. 가오리를 역시 마당에서 먹어야 이게 마당 가오리라고. 몸이 맛있는 거. 오늘도 헌터는 가오리 한 마리로 가족 간의 정을 나눈다. 며칠 후 연일 계속되던 장맛비가 물러나고 모처럼 날씨가 화창하다. 며칠 만에 다시 바다로 나가는 헌터 부자. 날씨가 오늘 제일 좋네. 날씨가 경건인 노랑 가오리 잡이. 오늘은 대물을 낚을 수 있을까? 그런데 잠시 후 가오리다! 가오리야 가오리! 온다. 봐라. 온다 이제. 그물을 올리자마자 나타난 가오리. 출발부터가 순조로운데 줄줄이 올라오는 노랑 가오리에 덩달아 헌터들도 바빠졌다. 어느새 바구니 가득 담긴 노랑 가오리들. 야 가격 받으면 1kg짜리 잡아야 한디. 저기 갖고는 별 가격도 못 받아. 하지만 며칠 동안 허탕친 걸 만회하려면 대물을 잡아야 한다. 대물을 찾아 다른 어장으로 이동하는 헌터.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달. 여름이 지나면 깊은 바다로 떠나버리는 데다 곧 금어기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그물이 걸린 돌발 상황 발생. 그물에 무언가 걸려든 것 같기는 한데 가오리 파도 왔다. 이제 가오리 파도 왔어. 안돼. 그럼 안 나고 안 올라온다니. 가오리 커갖고. 너무 무거워서 그물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 얼마나 큰 놈이 걸렸기에 그물이 꿈쩍도 않는 것일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노랑 가오리. 생각대로 대물이다. 하지만 그물에 단단히 엉켜있다. 다시 한번 힘을 내 그물을 잡아당겨 보는데 이번에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도르래에 단단히 끼어버렸다.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 올라온다. 가오리 흔들 때문에 안 돼. 흔들 때문에 안 돼. 가오리 너무 커서 안 돼. 도르래의 폭보다 가오리가 커서 올라오지 못하고 끼어버린 것인데 결국 엉킨 그물을 잘라내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결국 끌어올리는데 성공! 얼핏 보기에도 어마어마해 보이는 노랑 가오리.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 한 번에 들어올리기에도 벅찬 무게. 야, 안 가오리 잡았다. 좋기 1m는 넘어 보이는 몸 길이. 안 가오리 잡았다.
드디어 몸무게가 20kg에 육박하는 대물을 찾는 데 성공했다. 보통 가오리보다 두세 배는 큰 사이즈다. 아, 연원 잡으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바다를 헤맸어요. 그래서 버젓이 찾았어요. 이놈을 잡으려고. 그런데 그물에 걸려 몸부림을 친 탓인지 죽어가는 초대형 노랑 가오리. 오, 새끼 났네요. 새끼. 야, 가오리 새끼 났다요. 조금 지나 죽은 노랑 가오리 뱃속에서 새끼가 발견됐다. 야, 새끼 났다. 두 마리 났다. 두 마리. 두 마리. 또 들었어. 어미가 죽은 탓에 죽은 채로 발견된 새끼 가오리. 보통 노랑 가오리는 10마리 정도의 새끼를 출산한다. 새끼 또 나왔다. 이제 다 나왔어. 새끼인지 아니고 독이 누는 놈인 게 먼저 만져봐. 포유류의 난태생이라 새끼를 낳는 가오리. 먹어보라. 이거 어떻게 야, 먹어요? 꿀도 새끼. 약된 게 보약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먹는디. 보통은 통째 먹지만 제작진에게 주려고 내장을 제거해주는 헌터. 자, 맛있는 가오리 보약이란 게 보약. 천운이 따라야 먹을 수 있다는 귀한 별미. 진짜 틀렸구만 이거. 진짜 못 먹겠어요. 보약이요. 야들야들한 식감에 가오리 한 마리의 영양을 통째로 즐길 수 있는 보양식이기도 하다. 그물을 올리는 족족 올라오는 노란 가오리들. 게다가 초대형 노란 가오리까지 잡았으니 헌터는 오랜만에 만선의 기쁨을 만끽한다. 잡아올린 노란 가오리는 즉시 인근 식당에 내다 파는데 어획량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 오늘은 30만 원에 판매했다. 노란 가오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해체된다. 조심스럽게 물컹거리는 내장을 드러내는 조리장. 요거는 가오리에 이게 아마 간. 여러 부위 중에서도 최고의 횟감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노랑 가오리에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뭐라 해야 되지? 닭간 뭐 이런 느낌? 뭔가 간 먹는 느낌 좀 나는. 애를 비롯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만 골라내는 해체 작업. 가오리애와 찜용, 횟감용으로 나뉜다. 뼈와 내장을 제하면 20kg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겨우 10kg. 그래서 큰 가오리일수록 높게 가격을 쳐주는 것이다. 네, 홍어하고 비슷하지. 홍어 비슷한 거예요? 근데 홍어는 삭혀서 먹고 이거는 싱싱한 자체 그대로 먹고. 쫄깃한 식감을 즐기기 위해서 지느러미와 물렁뼈가 있는 부분을 횟감으로 사용하는데 소고기 마블링 같은 선명한 붉은 줄무늬가 특징이다. 몸통 부분의 부드러운 살점은 회무침을 해먹는데 부드럽게 씹히면서도 매콤하고 새콤한 맛이 일품이다. 회로 즐기는 노랑 가오리에 또 다른 용도가 있다는데 가오리 찜을 하려면 애가 들어가야 그 맛이 나. 콩나물을 비롯한 갖가지 채소와 매콤한 양념장을 곁들여서 쪄내는 노랑 가오리찜. 회로 먹기에는 질긴 살점들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매콤하고 부드러운 없던 입맛도 당기게 만들어주는 빼놓을 수 없는 별미라는데 역시 노란 가오리는 찜이 보세요 이렇게 오늘 살결이 참 얼마나 맛있는 게 엄청 좋아요. 된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라는 노랑 가오리 회는 홍어보다 쫀득한 식감이 특징이다. 그거 조금 여름 바다가 내어주는 귀한 보물 노랑 가오리.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노랑 가오리로 더위에 사라진 입맛을 되돌려 보는 건 어떨까? 꼬막 산지로 이름난 보성군 벌교. 생명의 땅 보성의 너른 갯벌이 여름에만 내어주는 귀한 선물이 있다. 겨울에는 꼬막을 잡고 여름에는 이것을 잡는다는데 바다가 아닌 갯벌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잡고 있는 것의 정체는 순식간에 낚싯바늘에 낚아채져 올라오는 이것은 바로 야, 이게 땅콩이 땅콩아.
자, 보세요. 짱뚱어. 이게 짱뚱어는 거예요. 못생긴 걸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짱뚱어. 아따, 잘 생겼구만. 경력 40년차 백발백중 짱뚱어 헌터 이화성 씨다. 갯벌 위에서 팔딱거리며 뛰어다니는 짱뚱어. 짱뚱어가 뛰자 망둥어도 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망둥어와 사촌지간이다. 하지만 짱뚱어가 훨씬 귀하고 몸값도 비싸다. 외모만큼이나 습성도 독특해서 물속보다는 갯벌 위를 기거나 뛰어다닌다. 그래서 짱뚱어를 잡으려면 뻘배를 타고 갯벌로 나가야 한다. 이제 일단 낚싯대를 챙겨야 되니까 줄을 달아야 줄. 어마어마하게 길어 보이는 낚싯대. 6m가 넘는 낚싯대. 낚싯줄까지 합치면 12m가 넘는다. 총으로 말하면 총알. 이걸로 와서 낚시를 잡고 짱뚱어 낚아오는 거예요. 낚시가 그 짱뚱어가 걸려요? 예. 이 4개로 해가지고 묶어갖고 하는 건데 이거 바로 훌치기 낚시, 훌치기. 훌치기 낚시란 미끼 없이 갈고리 모양의 바늘로 물고기를 낚아채는 방법이다. 정말로 미끼도 없는 바늘에 짱뚱어가 걸려들까? 낚싯대를 갯벌에 들이우고 4초 만에 짱뚱어를 잡은 헌터. 예민하고 날렵한 짱뚱어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재빨리 숨어버리기 때문에 훌치기 낚시가 아니면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던졌다 하면 백발백중이다. 이번에도 성공할까? 자, 이게 짱뚱어, 짱뚱어. 자, 보세요, 짱뚱어. 이게 짱뚱어는 거예요. 아무데나 던지시는데 그냥 나오네? 그러니까 기술이 최하 20년 돼야 이렇게 낚을 수 있어요. 넌 하면부터 기술이에요, 기술. 던지기만 했다 하면 낚아올리는 백발백중의 실력. 비결이 뭘까? 저 멀리 갯벌 위에서 뛰노는 짱뚱어들. 그 중에서 딱 한 마리를 정확히 조준해서 낚시를 던지고 낚아올린다는 것. 이 짱뚱어는 저 멀리 한번 보이면은 그 보인 걸 목표로 해가지고 그것만 던져가지고 그걸 낚은 거예요. 눈도 좋아야 되고 이 조준이 조준력이 좋아야 돼요. 사격처럼 이 조준을 잘해야지 제대로 떨어지지. 조준 못하면 아무나 가버린 거예요. 매서운 눈초리로 사냥감을 찾는 헌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낚시 보이지? 10m 이상 떨어진 짱뚱어 한 마리를 지목한 헌터. 한 번에 낚아채는데 성공! 남다른 조준력으로 남들보다 2배나 많은 하루 평균 20kg까지 잡는다는 헌터. 오랜 경험과 노력으로 쌓아온 노하우가 만들어낸 결과다. 그리고 또 다른 헌터만의 손기술이 있다는데, 낚싯줄을 한 번 돌린 다음 잡아당기는 동료들과 달리 헌터는 낚싯대를 돌리지 않고 그냥 잡아당긴다. 저 같으면 그냥 앞치기고 앞으로만 잡아당기고 이 옆에 친구 같은 사람은 돌리고 그 차이요. 여기 선배님처럼 잡당기는 것은 신기술이라 2000년대 20세기 신기술. 그러니까 속도, 시간과의 이게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더 빨리 잡으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당기는 게 아무래도 빠르지. 민첩한 짱뚱어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짱뚱어보다 빨라야 하기 때문이다. 백발백중인 헌터. 짱뚱어가 너무 많아서 막 던져도 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기 시작한 제작진. 낚시에 뒤 바람까지요. 뒤 바람까지 이렇게 갖고 이렇게 던지면 된 거예요. 어? 아, 보고 있어. 짱뚱어 한 마리를 잡아보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알았지? 봤지? 진지한 자세로 대결에 임하는 제작진. 과연 짱뚱어를 잡을 수 있을까? 당연히 실패. 맨날 합방장 쓰겠어.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데. 어라? 그런데 이번엔 뭔가 잡긴 잡았다.
짱뚱어 대신 사람 잡았다. 아, 따가. 안 맞아, 안 맞아. 비디나 해보라고. 짱뚱 틀렸어요. 썰물에 갯벌이 드러나야 잡을 수 있는 짱뚱어. 그래서 아침 점심으로 짱뚱어를 잡을 수 있는 건 고작 4시간뿐이다. 그래서 재빠른 짱뚱어를 제한된 시간 안에 잡기 위해선 조준력과 민첩함이 헌터의 생명인 것이다. 이제 데려 올라가. 예. 데려 올라가고 이제 물 다 들었어 이제. 그런데 이게 웬일?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갯벌에 빠져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제작진. 보다 못한 헌터가 구해주러 왔다. 아니 아무 헛불고 빠진 뻘밖에 빠져 못 치란 말이요. 어? 빠져 큰일 나.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갯벌에서 아 이런 사람이 깜빡 늦게 온 거다 이 말이 지금. 겨우겨우 몸을 옮겨 배에 오른 제작진. 어이 물 들어와 빨리 가세. 순식간에 바다로 바뀌어버린 갯벌. 시시각각 얼굴을 바꾸는 탓에 그만큼 갯벌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다. 하지만 헌터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부터가 제철인 여름 보양식 짱뚱어. 짱뚱어가 여름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짱뚱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힘이 센 생선이기 때문에 또한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된 생선으로서 여름철 이제 보양식으로 체력을 보충하는 데는 아주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잡은 짱뚱어는 당일에 도매상에 판매하는데 싱싱할 때 팔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짱도 좋은 거 좋고. 이거 좋잖아요. 최고 상품이요. 짱뚱어는 킬로그램당 2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4명서 40kg 왔어요. 4명 40kg면은 딱 100만 원. 40kg 100만 원. 당일 잡은 싱싱한 짱뚱어의 맛은 어떨까? 짱뚱어를 제대로 즐기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나선 헌터. 벌교 토박이인 돌아가신 어머니께 전수받은 비법이라는데 첫 번째 요리는 바로 짱뚱어 통구이. 내장을 손질하지 않고 통째로 굽는 것이 특징이다. 내장까지 다 먹기 때문에 싱싱한 짱뚱어로만 만들 수 있다. 노릇하게 구워진 짱뚱어에 소금 간만 더해주면 끝! 산지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귀한 음식 짱뚱어 통구이. 하지만 못생김을 넘어선 무시무시한 비주얼 탓에 선뜻 손이 가지 않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이거 맞죠? 먹어 소금을 좀 딱 간이 돼갖고 소금 찍어 먹게 좀. 약간 양미리 먹을 때랑 비슷해요. 양미리하고 다르지 이거. 아 이게 더 맛있는 거죠? 네. 까지 그냥 발라지네요. 까지 빼니까 등까지 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한번 놔주겠어. 제대로 먹으려면 머리와 뼈까지 통째로 먹어야 한다고 한다. 다음 요리를 보여주겠다며 짱뚱어 손질에 나선 헌터. 원래 말하는 간도 돼 간. 간. 다른 내장은 다 버리고 에라 부르는 간만 골라 담았는데 짱뚱어에는 홍어에 못지않게 특별한 풍미가 있다고 한다. 탕이나 전골 끓일 때는 얘를 버리지 말고 언제 탕하고 전골 같이 끓여야 된다. 그래야 제맛이 난 거예요. 맛도 좋지만 알고 보면 짱뚱어에는 여름 보양식으로 그만이라는데 이제 짱뚱어의 간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 꼭 섭취해야 되는 필수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메가3 지방산, 예를 들어서 관상동맥 질환 같은 혈관 질환의 예방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의 영양까지 섭취할 수 있는 짱뚱어탕. 뿐만 아니라 짱뚱어에는 수용성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탕으로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산지에서만 즐길 수 있다는 또 다른 별미. 짱뚱어 한 마리에서 딱 2~3점밖에 나오지 않는 짱뚱어 회다.
머리와 내장만 발라내고 뼈째 먹는 짱뚱어회는 검붉은 색을 띠는 게 특징이다. 그냥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쌈을 싸서 먹어도 좋다는 짱뚱어회. 쫄깃한 식감, 고소한 맛까지 즐길 수 있다. 짱뚱이를 먹으면요, 뭐가 얼른 효과가 있냐면 막 사람 이러면 땀이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걸 먹으면 몸이 개운해지고 참 힘이 더 나요. 정골 나왔습니다. 머리와 뼈에 있는 영양까지 통째로 우려낸 짱뚱어탕까지. 못생겼다 무시하지 마라. 짱뚱어야말로 여름 바다의 보물이다. 치열한 한판 승부가 시작됐다. 땡기지 마. 각고의 인내와 정성으로 얻어진다는 그것. 노력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자연의 선물.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신의 한 방울. 100개 해봤자 100ml가 얼마 돼? 얼마 안 되잖아요. 됐다. 약이 되는 기름을 얻으려 애쓰는 헌터들. 그들의 고군분투기가 시작된다. 언제나 넉넉한 대자연 지리산. 그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두 남자가 있다. 험한 길을 거침없이 오르는 사람들. 무엇을 찾는 듯한데 뭘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나무 찾으러 갑니다. 아주 귀한 약입니다. 귀한 약나무. 지리산 전문 약초꾼 김무생 헌터. 매일 지리산으로 출근하는 헌터. 지리산은 그의 삶터다. 제 친구요, 별명 자체가 지리산 날가름집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도 안 되죠. 나는 이제 쫓아다니기도 바쁜 사람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리산을 손바닥 보듯 하는 헌터. 그가 발견한 것의 정체는? 드디어 구지뽕나무 찾았습니다. 요 구지뽕나무입니다. 이거 어린 거 새끼. 이 나무 찾으신 거예요? 네, 여기 2년생이다. 그가 찾은 나무는 바로 꾸지뽕나무. 꾸지뽕나무는 보통 뽕나무와 달리 줄기에 가시가 있는 게 특징이다. 얼핏 보면 뽕나무와 비슷하지만 효능은 몇 배나 뛰어난 꾸지뽕나무는 그 자체로 약인 효자나무. 그런 꾸지뽕을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치는 헌터?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약성은 보통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아요. 최소한 한 20-30년 이상 된 것들 위주로. 대물 꾸지뽕 나무를 찾아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헌터. 그런데 이거 동물입니다. 조심해. 곳곳에 도사린 위험과 늘 싸워야 하는 헌터들. 노련한 헌터에 비해 산행이 서툰 제작진. 촬영은커녕 제 몸 하나 가누기조차 쉽지 않다. 그는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험준한 곳에 오르는 걸까? 보통 이런 척박한 땅에서 구지뽕나무가 살라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이런 게 약성도 좋고. 정말 이런 곳에서 대물 꾸지뽕 나무를 만날 수 있을까? 그때 뭔가 포착한 듯한 헌터. 앞에 구지뽕나무 큰 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있고. 저 끝자락 보이는 잎이 구지뽕나무 잎입니다. 이제 덤불 속에 지금 구지뽕나무 한 그루 있네요. 우리나라 남부지방 양지바른 높은 산기슭에 주로 자생하는 꾸지뽕나무. 그토록 애타게 찾던 꾸지뽕나무가 위용을 드러내는데 과연 이 나무는 까다로운 헌터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여기 보세요. 나무가 엄청 한 50년 됐죠.
재배하는 거 3, 4년 자랄 때 이거는 한 15년, 20년 자라야 그 정도 자라니까. 꾸지뽕나무 찾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한 탓에 서둘러 작업을 준비하는데 나무 보호를 위해 밑둥이 아닌 가지를 잘라내는 게 원칙이다. 괜찮으세요? 네. 높은 나무에서 그 어떤 안전장치 없이 진행하는 작업. 밑둥부터 자르면 편할 텐데 가지를 잘라야 하니 얽히고 설킨 잎과 줄기가 말썽이다. 형님, 땡기지 마. 잠깐만, 형님, 땡기면 안 된다. 내 지금 얼굴 다친다, 잘못하면. 위험한 작업이기에 성급함은 금물. 욕심을 버려야 얻을 수 있다. 이거. 무성한 나뭇잎에 온통 가려진 시야. 살짝 땡기죠. 팍 땡기죠. 헌터의 경험과 감이 관건. 쉽게 제 몸을 내어주지 않던 꾸지뽕나무.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가지 하나를 얻게 됐다. 이게 보통 위험한 작업이에요. 아니, 위에서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 안 떨어지고 안전하게. 예부터 활의 재료로 쓰였을 정도로 단단한 꾸지뽕나무. 톱이 수십 번을 왕복해야 겨우 잘릴 정도다. 가지가 잘리자마자 단면에 흐르는 흰 유액. 과연 전체는? 이 하얀 게 뭐예요? 여기 꾸지뽕 진액. 요 진액이 이제 나중에 그 우리 저 기름으로 나오는 성분입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많이 나와요, 나무가. 헌터가 그토록 꾸지뽕 나무를 찾은 건 바로 이 수액 때문. 그들은 이 수액으로 건강 기름을 만들 요량이다. 바로 이래가지고 먹으면은 이거는 약초하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근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접착제처럼 진득해 새톱도 금방 못 쓰게 만든다는 꾸지뽕 수액. 약성이 고스란히 응축돼 있다. 아, 참, 형님 체질이다, 체질. 이번엔 제법 굵은 가지를 잘라내는 헌터. 그런데 단면이 뭔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것들은 안에 썩이 노랗습니다. 노란 황금심이 박혀 있습니다. 황금심이요? 네. 황금심이라는 게 뭐예요? 색깔이 노래요. 안에 나무 안쪽이. 그거는 그만큼 이제 오래되면 그리 돼요. 실제로 수령이 오래될수록 짙고 커지는 황금심. 황금심 유무와 크기에 따라 가격이 좌우될 만큼 중요한 황금심. 황금심 역시 수액만큼이나 꾸지뽕 기름의 약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다. 수액이 마르기 전 얼른 기름을 만들어야 한다. 길기도 웃기도 이게. 요행이나 눈썰미가 아니라 끈기와 성실함의 성패가 갈리는 꾸지뽕 채취. 와, 이거 무겁다. 40kg인데. 땀 흘린 자에게 언제나 풍성한 선물을 안겨주는 산. 과연 헌터는 이 선물로 어떤 기름을 탄생시킬까?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헌터의 작업장. 겉껍질을 벗겨낸 꾸지뽕 나무를 한 뼘 크기로 자르는 헌터. 항아리에 넣기 좋게 하기 위함으로 항상 수직으로 넣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열을 가면은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수액. 빈 독 위에 꾸지뽕 나무가 든 독을 엎어 불을 때는 전통식 기름 추출법. 황토를 두텁게 발라야 강한 열에 독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작업. 이제 황토 바른 독 위에 왕겨를 부어 불을 붙이면 1차 작업 완료. 낮에 산행이 곳곳에 도사린 위험과의 사투였다면
이제부턴 불과 시간과의 싸움이다. 늦은 밤까지 불 앞을 지키는 헌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완개가 부족하면 더 채워주고 좀 가한 것 같으면 조금 빼내고. 도공이 가마 앞을 떠나지 못하듯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작업. 이런 밤이면 헌터는 늘 어머니를 떠올린다.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 어머니한테는 뭐 이런 민간요법의 약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제가 약초 쪽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이런 거 할 때마다 종종 또 엄마 생각날 때도 있어요. 조금 더 미리 알았으면 어머니가 이거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았을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해요, 하기는. 인내와 정성으로 내려지는 꾸지뽕 기름. 길었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간다. 꾸지뽕 기름을 내리기 시작한 지 5일째. 많이 넣었지라. 드디어 항아리를 개봉할 순간이 왔다. 5일 동안의 열기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독. 수북했던 왕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일단 항토 탄 거 보니까는 불길은 좋아요.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느낌이. 굳은 재와 황토를 걷고 항아리를 드러내자 수액이 다 빠진 나무가 드러난다. 나무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마른 장작처럼 돼버린 꾸지뽕 나무. 과연 꾸지뽕 기름은 잘 완성됐을까? 나무밖에 올리지 않았는데 독 속에 들어찬 기름. 꾸지뽕 나무 40kg을 달여 불과 반 항아리를 얻은 귀한 기름이다. 녹인 잘 나왔고 양도 적당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노력이 대가는 나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돼요, 양이? 한 3리터 조금 뭐 될란가 안 될란 그렇네요. 3리터까지는 안 되겠네요. 워낙 힘들게 채취하는 데다 기름 얻는 과정도 복잡해 1리터에 30만 원을 호가할 만큼 비싸고 귀한 꾸지뽕 기름.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다. 맛있구만. 그런데 표정이 어째? 왜요? 맛이 어때요? 좀 덜덜하고 시큼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되게 진한 게 진액은 되게 엄청나게 진해요. 자극적이라 물하고 타먹어야 돼요. 소주잔 한 잔 분량의 기름에 물을 5배 섞어 아침 저녁으로 마시면 몸에 좋다는 꾸지뽕 기름. 과연 이 꾸지뽕 기름은 어떤 효능을 갖고 있을까? 일반 뽕나무와 꾸지뽕나무는 모두 성질이 서늘해서 우리 몸에 과도한 열을 끄고 이 부종을 내려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뇨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 꾸지뽕나무는 일반 뽕나무에 비해서 이 수분이나 진액이나 음기를 더 보강하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 당뇨로 해서 근육이 많이 위축되고 마르고 이런 사람한테 더욱더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터의 땀과 자연의 신비가 만들어낸 합작품 꾸지뽕 기름. 그래서 더욱 귀하고 값진 한 방울이다. 또 다른 기름 헌터를 찾아 도착한 곳은 충남 태안. 이곳에선 아주 특별한 기름이 나온다는데 무거운 그물을 이리저리 휘두르는 헌터. 그녀의 그물에 걸린 그것의 정체는 오리? 이렇게 힘이 세니까 좋다는 거지. 정체는 바로 기러기. 기러기의 데모 박신옥 헌터.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살고 있는 이곳. 그런데 우리가 알던 기러기와는 다른 모양? 사육용으로 개량해 식용이 허가된 기러기라는데 강과 들에서 흔히 보는 야생 기러기는 늘씬하고 긴 목과 체구를 가진 데 반해 다소 짧고 다부진 체구를 가진 식용 기러기.
과연 이 식용 기러기도 기러기 본능이 남아 있을까? 반쯤 덮인 그물을 벗어날 만큼 힘 좋은 기러기. 날아가듯 도망치는 건 기본? 체구가 큰데도 행동이 민첩해 한 마리 잡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분하다 분해. 워낙 힘이 세 잠시라도 한눈 팔면 놓치기가 일수다. 휴, 살았다. 출하하느라 차에 싣고 나면 막 사람 막 완전히 힘이 쭉 빠지는 게 모처럼 일 못 들어요. 일단 잡아가 누르고만 있지. 실제로 기러기는 한 번에 4만 킬로미터를 날 만큼 힘 좋기로 유명하다. 원래 그 기러기가 굉장히 그 몸이 단단합니다. 체질적으로 굉장히 멀리 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 어떤 기러기는 이 히말라야를 넘는 그런 기러기 종류도 있어요. 강력한 원기를 가진 기러기. 혹시 이 기러기로 기름을 얻는 걸까? 뭔가 찾는 듯 열심히 바닥을 더듬는 헌터. 바구니까지 들고 분주한데 헌터의 목표물은 바로 기러기 알. 그렇다면 기러기가 아니라 기러기 알로 기름을? 얘들이 이제 약으로 날라가지. 장기야, 내 알을 놔줘. 자기 몰라. 교미 후 3일이 지나면 알을 낳는 기러기. 그러나 이것도 아무 때나 낳는 게 아니라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낳아주니까 매일 낳는 것도 아니고 총 80개를 낳으니까 뭐. 암기러기가 뱃속에서 품고 있던 알들. 정해진 기간이 있지만 번식력은 왕성한 편이다. 이 전체가 이 알방이잖아요. 알방이 배 속에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갈 때 이겁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다서 이거는 아주 나중에 나갈 거예요. 이 기러기 알로 기름을 내는 헌터. 한 번에 무려 100개의 알이 소요된다. 이래 양이 많아도 하나에 기름이 노른자에서 그 나뉴가 1mg밖에 안 나오거든요. 100개 해봤자 100mg 얼마 돼? 얼마 안 되잖아요. 한 통 가득 기러기 알 100개를 삶은 헌터. 그런데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기 시작한다. 흰자는 벗겨내고 노른자만 모으는 헌터. 도대체 노른자만 남겨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른자 속의 기름, 그게 포인트죠. 흰자에선 기름이 이 기름이 안 나와요. 왜? 흰자는 전혀 기름이 없어요. 그거는 단백질밖에 없어요. 건강의 적으로 여겨졌던 노른자. 노른자로만 만든 기름은 문제가 없을까? 노른자에는 단백질도 들어있고 지방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뭐 달걀 노른자의 경우를 얘기할 때 뭐 렉시틴이랄지 또는 뭐 좋은 콜레스테롤이랄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방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방에서 오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달걀을 먹을 때 꼭 노른자까지 같이 먹어줘야 됩니다. 다른 알들에 비해 지방질 비율이 높은 기러기 알. 하지만 기러기 알 노른자 지방은 다른 알에 비해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적어 안심할 수도 있다. 기러기 알 기름을 내리는 작업은 무척이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노른자를 일일이 채쳐 가루로 만들어야 하는데 노른자 지방 성분이 빨리 빠져나오게 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노른자 가루를 볶는 생소한 광경. 과연 이유는 뭘까? 여기서 한참 볶으면 이 자체에서 기름이 나와요. 1시간쯤 볶자 조금씩 지글대는 노른자.
죽처럼 된 노른자가 자작한 기름에 튀겨지듯 끓기 시작한다. 앞차. 이제 앞찹기에 넣고 짜내기만 하면 완성인데 과연 이게 기름이 될 수 있을까?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얻으려 사력을 다하는 헌터. 기름이 될까 하는 의심도 잠시. 수도꼭지 틀듯 힘차게 나오는 노란 기름. 그 어떤 것도 넣지 않고 오직 노른자에서 얻은 기름인데 기러기알 100개에서 나온 기름은 단 한 컵. 지방 특유의 고소함이 가득한 기러기알 기름. 과연 어떻게 먹어야 할까? 그러니까 이게 티스푼으로 아침에 2스푼, 저녁에 2스푼 이래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청소를 해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그러한 마녀 기름입니다. 기러기알 기름으로 효과를 봤다는 한 사리자를 찾아왔는데 올해 햇마늘 수확이 한창인 한 마을. 70대 중반인데도 일손은 제일 빠른 할머니.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다. 걸어가면 이게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갖고 걷지를 못했어. 병원 가니까 뭐래요? 혈관이 좁아져서 그렇다. 지금 어머니 기력은 좀 어떠셔요?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 기력. 이른 아침에 시작해 오후 늦게 마무리된 작업. 주민들은 할머니와 같이 일한다는 사실조차 놀랍다. 아주 장하지. 왜? 신기해요. 왜요? 예? 왜? 나서도 당연히 이렇게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살았음께. 10년 전 여느 때처럼 경로당으로 가던 할머니. 갑자기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오며 숨을 쉴 수도 걸을 수도 없었다. 진짜 걸을 수가 없다니까. 하도 아파갖고 여기가 뻐개지는 것 같이. 심장이 뻐개지는 것 같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응급 심장혈관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할머니. 병원 처방약과 함께 기러기알 기름을 꾸준히 복용 중이다. 이게 몸에 좋고 이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러니까 먹고 있어요. 이젠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할머니. 기러기알 기름을 건강 보조식품으로 상복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중이다. 많이 좋아졌다 그래. 통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빨리 오라 그러더라고. 통증이 있으면. 근데 아직까지 약 먹고 이거 먹고 하니까 그런 아직은 없어요.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할머니가 체험한 기러기알 기름의 효능, 근거가 있을까? 노른자 속에서 기름을 뽑아내게 되면은 노른자에는 인지질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게 됩니다. 그 인지질이 담즙을 만들어주고 담즙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혈중 중성 지질을 떨어뜨리는 효과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혈행이나 또는 피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른자에 대한 편견을 시원하게 날려버린 기러기알 기름. 헌터의 정성과 수고가 담겨 있기에 아주 특별한 한 방울이다. 또 다른 헌터를 만나러 간 곳은 대구 달성. 험산 준령의 깊고 깊은 산골짜기. 그곳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이들이 있다. 인적 드문 산속까지 거침없이 들어간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름 모를 한 계곡. 허리 한 번 펼 새 없이 물속만 주시하며 무언가를 열심히 주워 담는 사람들. 그들이 찾는 곳의 정체는 무엇일까? 여기 민물의 옹단, 바로 여기입니다.
이걸 찾으러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다슬기 채취 경력 30년 김삼정 헌터. 손수 만든 전용 수경으로 매일 다슬기 채취에 나서는 헌터. 이 점점이 보이는 게 좀 다 다슬기. 시커먼 건 좀 다 다슬기. 지역에 따라 올갱이, 고디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다슬기. 그런데 이게 약이 된다는데 다슬기 기름은 옛날부터 민물의 웅담이라고 해서 웅담이 효능과 거의 같다. 껍질이 푸른빛을 띠는 다슬기, 속살도 푸른빛인데 이것은 수초를 먹고 생긴 청록소. 이 청록소엔 특별한 효능이 숨어 있다. 보통 한방에서 푸른색이라고 하면은 간을 대표하는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것이 독을 해독시키면서 또 우리 몸에 어떤 원기를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다슬기에 있는 청색소가 간에 지나친 열을 꺼주고 또 술로 인해서 생긴 주독을 내려주는데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려 5시간째 계속된 채취. 그러나 채취 시간에 비해 잡힌 양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옛날엔 동네 앞에도 많았는데 식당 주변이나 이런 데는 그 뭐 퐁퐁이나 세제 같은 것 때문에 없지요. 그런데 이게 맑은 데서 자라거든. 환경 오염 때문에 점점 더 보기 힘들어지는 다슬기. 그나마 있는 다슬기라도 모두 다 약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곳곳에 우리 다 다슬기가 다 나지. 그런데 어떤 다슬기가 나느냐, 저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약성이 달라지니까. 안 그래도 다슬기가 부족한데 한 종류로 고집하니 채취가 오래 걸리는 건 당연지사다. 몸 전체가 번질번질하잖아요. 광이 나잖아요. 예? 새벽부터 오후까지 허리 한 번 못 펴고 다슬기를 잡고 또 잡은 부부. 한 10kg 약간 더 되겠네. 방금 잡은 다슬기로 기름을 만든다는 헌터. 과연 이 다슬기가 어떻게 기름이 되는 것일까? 최상의 기름을 얻기 위해 신선한 다슬기를 고집하는 헌터. 지체 없이 물에 담그는데 이렇게 물에 담그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을 만나자마자 활동을 재개한 다슬기. 무엇을 토해냈는지 물이 금세 더러워졌다. 강이나 하천에서 묵은 자기 밥이 있잖아. 그 영양되는 거는 자기 몸에서 가지만은 필요 없는 거는 이래 물이 바뀌면 자꾸 토해낸다 이 말이야. 3시간 동안 해감시킨 다슬기를 깨끗이 씻는 헌터의 아내. 그런데 그 다슬기를 닦기까지 한다. 만약 남아있을지 모를 이물질까지 없애려는 걸까? 물기 닦는 거예요. 이 물기가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기 닦고. 이거 물기를 또 다 닦아야 돼요? 예, 물기 한 방울 들어가면 안 돼요. 다슬기 손질은 끝이 없다. 다슬기를 뚫어져라 살피며 무언가를 골라내는데 혹시 다슬기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헌터의 아내가 골라낸 건 죽은 다슬기. 선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다슬기가 지금 여기 가면 뭐 수만 마리 안 되겠나? 우리가 살려보지는 않았지만 그 몇 마리가 만약에 죽은 게 들어가 보면 이거 보면 좀 다 흔들려. 안에 못 산단 말이야. 수백 번의 손길이 거치고야 비로소 기름될 준비를 마친 다슬기. 꾸지뽕 기름 채취 때와 같이 3배로 덮어 봉하면 1차 작업 완료다. 부부의 땀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독이 향하는 곳은 헌터가 직접 만든 토굴 안. 다슬기 담은 독을 엎어 빈 독에 기름이 내려지게 한다. 저 밑에는 빈 독이고 이거는 아까 내용물이 들었잖아. 그래 저 안에 기름이 채이지. 이제 곧 제 안의 모든 걸 빈 독에 쏟아낼 다슬기.
그 전에 중요한 작업이 남았다. 일부러 멀리서 공수한 황토를 바르기 좋게 만드는 일이다. 이게 남산헐인데 이 황토가 지장수 해먹는 그 흙입니다. 발로 일일이 밟아 황토 속 공기를 빼고 덩어리를 으깨는 헌터. 황토의 발림을 좋게 하려면 필수적인 작업이다. 독에 황토가 잘 붙게 새끼를 감기까지 하는 헌터. 그가 황토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황토가 가에 바르면은 그 다슬기 하고 황토 기름하고 열로 인해서 이 단지 안으로 품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이 다슬기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기운을 받은 다슬기는 열을 식히려 제 몸에서 기름을 배출하고 이 기름이 증류식 소주처럼 땅속 독으로 흐르는 원리. 이때 드는 왕겨는 무려 10가만이다. 은근한 불로 천천히 내려질 다슬기 기름. 화력 조절에 실패하거나 태우는 시간이 부족하면 약성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는다. 늘 하는 일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는 헌터. 그는 어떻게 다슬기 기름을 만들게 된 걸까? 술 한 말, 지고 가지는 못해도 한 말 묶고는 간다 할 정도로 그래 질 수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건강을 다쳤어요. 그래 병원에서 이제 강경화라는 그 판명을 받고 옛날 방학 때 이래 그 놀러 가면은 외갓집에서 이거를 하더라고 외할머니가. 그런데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래 간에는 천하의 먼 명약이다. 9일 밤낮 불을 지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다슬기 기름. 다슬기가 열에 민감하기에 9일을 꼬박 불 앞에서 지켜야 한다. 그로부터 9일이 흐르고 민물에 웅담이 나오는 날이라. 아, 오늘 드디어 나온 날. 예. 9일 동안 이제 해는 결과물이 오늘 나온 날이지. 자, 이제 위험이다. 수북했던 왕겨는 온데간데 없고 잿더미만 남은 톡을. 잿더미를 걷어내자 아직도 열기가 남은 독이 드러나는데 잿가루와 잔열로 가득 찬 황토굴. 독을 분리하는 작업은 자칫 티끌이 들어갈 수 있어 헌터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몇 초밖에 시간 안 준다 하였긴 해. 요 들고 바로 요 문지가 요 사진 찍으러 가면 푹 해보면 가만 써가지고 찍어요. 가만 써가.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을 곤두세우는 헌터. 들마. 오직 이 순간을 위해 9일을 기다렸다. 둘, 셋. 자. 드디어 보이는 다슬기 기름. 잠깐만. 네. 자, 그대로. 순도 100%의 기름이 오염될까 두려운 헌터.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좀 이따 뜰 때 그때 그 보지 그거 안 됩니다. 10kg의 다슬기를 9일간 불을 떼야 얻을 수 있는 귀한 다슬기 기름. 그러나 그렇게 내려지는 양은 불과 반 항아리도 채 되지 않는다.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아직 열기가 채 사라지지 않은 뜨끈한 다슬기 기름. 해갖고.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잘 나왔다. 아다, 잘 나왔어. 어때요? 완전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오늘은 좀 고소한 맛이 나네. 예. 검푸른 색에서 짙은 갈색으로 변한 다슬기. 9일간 뜨거운 열에 제 몸을 맡기며 모든 체액과 영양을 다 쏟아냈는지 모든 게 빠져나가 버석해졌다. 그래서인지 예부터 약으로 써왔다는 다슬기 기름. 과연 다슬기 기름의 약성은 효과가 있을까?
오랜만에 헌터를 찾아온 한 여자. 배 상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아이 좋다. 예, 아이고. 야, 들어있어. 아이고. 그녀에겐 남다른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헌터와 2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는 정숙희 씨. 그녀에게 위기가 찾아온 후 시작된 인연이다. 병원에 제일 처음에 가니까 강경변으로 나오더라고요. 배가 이래 하고도 뺨 이렇게 2번 정도 배가 팔이 떨어졌으니까 너버가 있어도 내 배가 이쪽에서 손이 안 갔어요. 심각한 간 경변으로 시한부 선고까지 받은 정숙희 씨. 복수를 빼려 배에 바늘을 수십 번 찔러봤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차라리 이 고통을 받고 이렇게 힘들게 이래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가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다슬기 기름을 접하고 반신반의했다는데 신라 같은 희망으로 먹기 시작한 다슬기 기름. 얼마나 복용하셨던 거예요? 2015년도 11월 달부터 20일 정도 먹으니까 이렇게 배가 뚝 꺼지는 건 아닌데도 내 몸이 조금 가볍고 한 달 정도 먹고 나서는 복술로 안 빼러 가십니다. 완치는 아니어도 건강이 호전된 것을 느꼈다는 그녀. 과연 그녀의 말은 일리가 있을까? 다슬기를 기름의 형태로 드시는 것은 오장육부의 기능을 안정시켜 주는 것 이외에도 우리 몸에 부종이나 황달, 복소가 났을 때 환자의 상태에 맞게 활용을 했을 때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기름을 찾기 위해 갖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헌터들. 아직도 어딘가에 숨겨진 한 방울을 위한 헌터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